네, 반갑습니다. 최 대표의 노무 이야기입니다. 자, 이제 2018년 12월이고요. 이제 2019년이 되려면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. 그래서 지금 뭐 바로 때가 때이니만큼 이제 2019년이 되면 최저임금이 변경이 됩니다. 그래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전단지를 만들어서 이제 게시를 해놓고요. 지금 배포를 하고 있는데, 자, 우리가 최저임금하고, 그 다음에 이제 관련해서 주휴수당,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최저임금 전단지, 뭐 최저임금 공고문을 보시면 그 안에 내용이 쭉 있어요. 오늘 제가 보여드릴 건데, 총 이제 7가지의 핵심적인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2장으로 이제 전단지를 만들어 놨습니다. 그래서 요거를 한번 정리하시면 그래도 최저임금에 대해서 2019년에는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그거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최저임금 전단지 내용을 한번 쭉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제일 위에 이제 딱 눈에 띄는 게 뭐냐면 2019년 시간급 최저임금은 8,350원이다 라는 게 크게 보이고요. 그걸 이제 월급으로 환산을 하면 174만 5,150원. 요거는 이제 월 환산 기준 금액, 월 환산 기준 209시간을 거기에 이제 곱한 수치가 되겠고요. 여기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죠. 그러니까 시간급에는 이제 8,350원에는 주휴수당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이고 174만 5,150원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으로 지금 공지를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최저임금 제도는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다라는 거죠. 뭐 이거는 그냥 뭐 이렇게 하세요라고 권고사항이 아니라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다. 그 다음에 적용은 아시다시피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이 되죠. 그리고 이제 2019년 이제 6월, 그다음 좀 늦어지면 7월 요 정도 되면 이제 2020년께 이제 결정이 되고요. 그래서 내년 거를 미리 한 6개월 전에 결정한다고 보시면 돼요. 자, 이제 큰 내용은 그렇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세부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는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? 자, 최저임금이 적용이 되는 사업장은 빨간 글씨로 써 있습니다.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 적용이 됩니다. 근로자가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되고요.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어떻게 되느냐? 정규직, 파트타임, 아르바이트, 그 다음에 외국인 근로자들을 모두 포함해서 이 최저임금을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. 그 다음 두 번째는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근로자는, 자, 여기가 이제 무슨 얘기냐면 수습 근로자 얘기입니다. 수습 사용 중에 있는 근로자 대신에 이제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또 제외됩니다. 그래서 수습 기간으로 사용하는 근로자,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10%를 감액을 해서 지급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1년 이상으로, 그러니까 1년 미만으로 근로 계약한 사람은 이제 포함이 안 되고 1년 이상으로 계약한 수습 근로자 중에 3개월 미만 이내에 있는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10%를 감액을 해서 지급할 수 있다. 90%까지를 지급해도 무방하다는 거예요. 근데 대신에 이제 올해 2018년에 이제 약간 변경된 게 하나 있죠. 단순 노무직으로 일하는 단순 노무 종사자, 한국 표준 직업 분류표상에 보면 대분류 9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단순 노무 종사자들은 수습 여부와 관계없이 최저임금의 100% 모두 지급해라 라는 것까지 아시면 되고, 이게 두 번째고요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산입되지 않는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? 라고 나왔는데, 이제 이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이 좀 우리가 주목을 하셔야 되냐면 2018년에 최저임금이 7,530원으로 오르면서 그 다음에 몇 개월 있다가 다시 이제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에 대해서 조금 얘기가 나왔어요. 그래서 결정된 게 뭐냐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의하여 산정하는 상여금 등의 25%, 그러니까 상여금의 25%, 요 숫자는 다 기억을 하셔야 될 것까지는 아닌데 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상여금은 25%, 그 다음에
식비, 숙박비, 교통비 등의 복리후생비는 7%. 그러니까 위 금액에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을 한다는 겁니다. 자, 2019년에는 정기상여금의 25%,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의 7% 이상이 넘어가는 것은 최저임금에 산입을 한다는 얘기거든요. 자, 그래서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가 있는데, 자, 보시면, 그, 최저임금 아까 환산액이 우리가 계산을 했을 때 174만 5,150원입니다. 그거에 25%, 그거 25%를 계산을 해보면 거의 한 40 몇만 원 정도 되거든요. 그 40 몇만 원 정도,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주는 월 정기 상여금이 그 40 몇만 원 정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 포함해서 산입을 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. 그 다음에 7%라고 하면 그게 대략 한 10만 원, 10 얼마 정도, 정확히 계산기 눌러보면 아실 건데 한 10만 원 정도 넘어가는 10만 얼마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. 그 정도를 넘어가게 되면 그것도 복리후생비 중에 식비, 교통비 등이 그 10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최저임금에 산입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. 자, 이렇게 되면 급여가 낮은 뭐 연봉 한 2천에서 2,500만 원보다 낮은 그런 근로자들은 사실은 그 해당 사항이 최저임금이 이제 줄어들 그런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 그 이상 되는 분들이 이제 최저임금이 조금 이제 8,350원보다 약간씩 줄어들 수 있는, 그러니까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제 조금 덜 줘도 되는 상황이 되고요. 근로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뭐 덜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우리 노동계에서는 이제 막 최저임금을 올려놓고 다시 이렇게 산입 범위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무색하게 만들었다라고 이제 막 그 항의를 많이 했었죠. 지금도 뭐 물론 그러고 있고요. 자, 근데 요것도요. 지금 현재 2019년 기준으로는 25%,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7%인데 요게 이제 점점 이제 5년간에 걸쳐서 줄어들게 됩니다. 어떻게 줄어드냐면 25%는 이제 2020년이 되면 5%를 더 줄여서 20%, 15%, 10%, 5%, 이제 0% 이렇게 돼서 5년이 지난 2024년부터는 정기상여금은 전부 다 최저임금에 포함을 시킬 거고요. 그 다음에 그 복리후생비는 지금 7%인데 2020년에는 5%, 그러니까 2%가 줄죠. 5%, 그 다음에 3%, 2%, 1%, 0% 이렇게 5년 단위로 점점 줄여서 2024년이 되면 복리후생비도 전부 다 이제 포함을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월 그 환산액의 25%를 초과하거나 월 환산액의 7%를 초과하는 금액을 최저임금에 산입을 시켰는데 이제 이게 점점 줄어서 그냥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앞으로 최저임금에 이제 포함이 될 거다라는 거죠.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아셔야 될 부분은 취업규칙에 변경하는 건데, 원래는 취업규칙을 근로자들한테 다소 불리하게 변경이 되면 원래 동의를 받아야 되죠. 근데 여기 보면 어떻게 써 있냐면요, 그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청취만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써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노동계에서는 많이 반발하는 내용이죠. 그러면은 뭐 사업주 입장에서는, 사업장 입장에서는 그냥 임의적으로 의견 청취했다 그러고 많이 변경을 할 거다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있죠.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약간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, 뭐 어쨌든 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렇게 적용을 할 거다라는 것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,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요? 자, 여기서 여러분이 이거를 하나 아셨으면 좋겠어요. 자, 노동법, 근로기준법, 이게 다 법입니다. 그래서 노동법은 강제법입니다. 강제법. 그래서 가끔 착각하시는 분들이 우리는 뭐 저기 근로계약서 안에 다 이렇게 하기로 적어놨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신데, 만약에 노동법을 어기고 근로계약서 안에 작성된 거는요, 무효가 돼 버리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내용이에요.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였다면 이렇게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가 돼 버리는 거죠. 그죠? 네. 그래서 우리는 그냥 어차피 뭐 최저임금이 8,350원인데 시급을 했을 때, 자, 우리는 뭐 회사 사정에 의해서 근로자랑 서로 합의를 해서 우리는 뭐 이번에 그냥 8,000원만 하기로 했다. 이게 그냥 원천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얘기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,
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은 근로자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을 제외한다.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뭐 뺀다는 얘기가, 그러니까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부분을 빼고 최저임금을 확인한다, 판단한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고요.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될 사항은 뭐냐. 그러니까 사업주가 직원들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될 사항은 최저임금액, 그 다음에 적용 제외 근로자의 범위, 그 다음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, 그 다음에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 연월일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거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한테 알려야 됩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좀 몇 달 전에 찍은 영상에도 서도 말씀을 드렸는데, 이런 최저임금 공고문이나 최저임금을 안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그 사업장에 누가 잘 보이는 곳이요? 근로자가 잘 보이는 곳에 게시를 하셔야 됩니다. 만약에 사용자가 이걸 알려주지 않는 경우, 게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100만 원까지도 부과받을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요 점을 우리 사업주들도 잘 모르시고, 우리가 뭐 주변에 식당이나 우리 뭐 저기 음식점이나 이런데 음식점, 식당, 그 다음에 뭐 미용실, 그 다음에 뭐 어디 뭐 다 이렇게 주변에 자영업자들, 소상공인들 이렇게 사업장을 우리가 가보면 이 최저임금 공고문을 게시하지 않은 사업장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사업주분들께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하시고, 이거 붙이는 거 그렇게 뭐 어렵지 않은 일이고요. 근로자가 잘 보이는 곳에다가 게시를 하시면 되거든요. 그리고 뭐 이거를 게시하는 거를 우리 뭐 또 직원들이 뭐 보는 거를 이렇게 안 좋아하시는 사업주분들도 가끔 계신데, 지금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. 예, 다 아는 내용을 게시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이것도 안 붙이시면 과태료 최대 100만 원까지도 부과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? 자, 이거는 이제 최저임금 공고문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그랬죠. 근데 이거는 이제 최저임금을 미달을 해서 임금을 지급한 경우입니다. 이런 것들이 만약에 근로감독이나 이런 뭐 누구의 신고에 의해서 만약에 이게 이제 신고가 되면은 나중에 처벌 기준이 어떻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임금하고 관련돼 있는 부분, 쉽게 돈하고 관련돼 있는 부분은 이 과태료라든가 벌금이라든가 이런 기준이 좀 세고요. 만약에 벌금이 만약에 부과되고 하면 이 임금 부분은 나중에 이제 형사처벌까지도 내려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우리 사업주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밑에 쪽에 보면 이제 최저임금 계산법이라 그래서 이제 산입되는 거랑 산입되지 않는 거, 이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계산해 놨는데, 자, 요거 제가 이제 한 7가지 정도로 최저임금에 대해서 정리를 해 드렸는데, 자, 이거는 어디 가면 보실 수 있냐면요. 최저임금위원회에 들어가면 바로 보시죠. 그러니까 노동부 홈페이지도 올려놓고, 그 다음에 최저임금위원회 올려놓는데, 최저임금위원회라는 홈페이지, 제가 이제 그 주소는 요거 저기 인터넷 그 주소는 제가 남겨 놓을게요. 그러면은 최저임금위원회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 최저임금 공고문부에서 최저임금에 관련되어 있는 많은 내용들이 거기에 올려져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해 보시고요. 특히 제가 지금 요거 보여드린 그 안내 전단지, 요게 2장짜리거든요. 그래서 요 2장짜리는 뭐 사업주든 그 다음에 우리 뭐 직원들이든 근로자분들이든 요거를 좀 반드시 한번 보시고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고, 그 다음에 2019년을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. 요 주소는 제가 밑에다 남겨놓을 테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이제 2019년 뭐 이렇게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2019년 최저임금 그리고 최저임금 공고문 요런 안내 전단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최 대표의 노무 이야기 구독, 좋아요, 공유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